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김성곤과 길재호. 공화당의 주류 핵심인 길재호 의원과 비주류 보스인 김성곤 의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친위 세력을 구축하라는 박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박상길 대변인은 길재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김 의원의 신문로 자택을 찾았다. 동생,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노? 박상길은 텁텁한 김 의원을 대하는 것이 깐깐한 길재호보다는 마음이 편했다. 박상길은 대통령의 특명임을 전제한 뒤 용건의 핵심을 말했다. 무슨 소리고? 아이고, 마 치아라 치아. 지금 뭐라 했노? 치우기는 뭘 치우란 말고. 이봐라, 자식은커녕 손자 같은 아들이 툭하면 권총부터 먼저 뽑는데 무슨 손을 잡으란 말이고. 김성곤은 불문곡직 획부리치고 일어나더니 두말 없이 방을 나가려 했다. 박상길은 저쪽보다 한술 더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일국의 국가원수가 내린 대명을 수행하는 터에 당치도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어나 김성곤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아니키, 네 오늘 죽을락하나. 뭐라고? 그래, 이치대로 말하면 시꺼먼 소두둑놈 심보가 아니란 말이가. 새파랗게 젊은 군인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놓으니까 엊그제까지 나라 털어먹은 놈들이 숟가락을 들고 밥상을 덮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가. 자기나 나나 염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래, 좋다. 나 갈 테니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번엔 박상길이 방을 나서려고 했다. 김성곤이 박상길을 붙들면서 말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정말로 못하겠다 했나. 그래, 내 잘못했다. 다시 대자한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성곤 의원도 합당한 자리를 요구하면서 사족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탁을 하나 곁들였다. 혁명 주체들이 툭하면 권총을 빼드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변인은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권총 운운하는 말은 차마 전할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길재호 의원에게는 공화당 사무총장 자리를 주기로 했는데 김성곤 의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문제였다. 한참을 생각하던 대통령은 김 의원이 재계에도 발이 넓으니 당의 재정위원장이 어떻게 했냐고 했다. 당 쪽에 자료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국회 부의장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돈에 손을 대면 금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카카,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두 사람을 카카가 부르시어 사안을 확인하시고 카카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어 더불어 의논하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질상으로 대변인 소관도 아니려니와 위계나 직책상으로도 당연히 비서실장이 도울 일입니다. 그무는 일체 이우락 실장과 의논하심이 마땅합니다. 박상길은 이렇게 회고했다. 이상으로 나의 사명은 끝났고 그날 저녁으로 대통령과 김, 길 두 의원은 만나게 됐다. 얼마 안 있어 길재호 사무총장에 김성곤 당 재무위원장이 실현되어 박정희 김종필 라인 대신에 차원을 달리하는 김, 길 라인의 시대가 개막되고 한동안 가다가 여기에 백남억, 김진만 의원이 합류하여 소위 4인 체제로 정착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김길 라인을 4인 체제로 발전시키고 또 다른 외곽선인 엄민영, 서정귀선을 합하여 청와대의 친정 세력으로 오래도록 주무른 것은 바로 이우락 비서실장이었다. 6.3 학생 시위와 계엄령 사태로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던 뒤안길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못지않게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월남 파병이 조용히 추진되고 있었다. 미국 정부가 미군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베트공의 활동이 강화된 1964년부터였다. 존슨 행정부는 미군의 개입이 없으면 월남 정부는 수년 내에 공산화되고 말 것이란 판단에 도달했다. 이에 4월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기,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한다. 자유우방 국가들을 상대로 월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월남 정부를 이끌던 구엔 칸 장군은 32개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 공식적으로 원조를 요청했지만 이 캠페인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고 월남 정부는 오히려 냉담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월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 요청 공문을 받은 것은
1964년 5월 6일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성훈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국 대사가 보낸 편지 봉투를 보여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이동 외과병원에 근무할 의무 요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드디어 기다리던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1964년 5월 9일) 김성훈 국방장관은 월남 정부가 공식으로 원조를 요청해 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미 1959년과 1962년에 태권도 교관을 월남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을 거쳐 한 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월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정부는 월남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고위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마침 합참정보국장 강기천 해병소장과 기획조정관 강우주 소장, 이스라엘 외무장관 골다 메이어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돼 있었다. 김성은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국을 경유, 월남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민간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6월 5일 오전 11시 40분 사이공의 탄손루트 공항에 내렸다. 뒤에 월남 대통령이 된 티우 장군이 마중 나왔다. 장우주 장군은 티우 장군의 안내로 전선을 시찰하면서 한국군의 우월성을 설명했다. 무너진 교량을 가리키면서 한국군의 야전 공병단이면 저 정도는 이틀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했다. 월남의 포병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사격수를 참관하다가 즉석에서 사격 지도도 해줬다. 강, 장 두 장군은 월남 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의무대대와 태권도 교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6월 8일 장우주, 강기천 장군은 월남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겸 총리인 구엔 칸 장군을 만나 요담했다. 칸 장군은 한국의 시위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도 불교도, 천주교도들의 데모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강기천, 월남 정부는 한국군 전투부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칸 장군, 현재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정세 변동으로 그런 요청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기천, 우리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칸 장군, 전투부대를 파견한다면 그 병종과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강기천,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방부 측은 언제나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요사이 국내의 일부 세력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미국의 용병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선동이다. 월남 파병은 박정희 정부의 주체적 전략하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주도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파병의 명분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에 보은하고 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었지만 박정희는 실용적인 계산을 깔고 이 명분을 국가발전 전략에 활용했다. 박정희는 국군을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주한미군 병력을 빼내 월남 전선으로 보내려는 미국의 구상을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파병에 따른 대가로서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미국 측의 막대한 원조를 얻어냈다. 월남에 갔다 온 연 30만 명의 국군은 실전 경험을 쌓았다. 건설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민간인들은 군인들을 따라 월남 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외화 가득을 이뤘고 해외 사업의 경험을 얻어 1970년대 중동 진출 때 써먹게 됐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월남 파병은 국가의 방향을 크게 바꾼 대전략이었던 셈이다. 박정희가 최고회의 의장이던 1961년 11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미 월남에 파병할 용의를 먼저 꺼냈고 다음해 5월 11일에는 10여 명의 장교단을 월남으로 보내 현지 정세를 시찰하도록 했다. 1963년 7월 초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진해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서 김성은 국방장관, 김종호 하참의장,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한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월남을 저대로 두면 공산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위험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안보도 위태롭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아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병력 파견을 요청해 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오. 김성은 장관은 만약 우리가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한다면 주한미군을 빼내갈 터인데 차라리 우리가 미국보다 더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이 말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박정희의 비서실장과 외무장관을 지낸 이동원은 이런 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공짜로 미국을 지원해 주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먼저 파병 제의를 하지 말고 미국이 요청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1964년 3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월남을 방문하여 실력자 구엔칸 장군에게 파병 용의를 전했다.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대사를 지내 현지 사정에 밝은 최덕신 서독 주재 대사를 워싱턴으로 보내 미국 정부의 고위층과 접촉하게 했다. 최 대사는 월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미군 전투부대가 파견되어야 하며 그럴 땐 한국군도 동참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박정희는 미국과 월남의 등을 밀고 있었던 셈이다.